안녕하세요, 메슬로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12번째 프리미어리거 김보경 선수의 카디프시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박지성의 후계자로 불리며 큰 기대를 받았던 김보경 선수, 그의 프리미어리그 도전기는 어땠을까요?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김보경 선수는 일찍이 J리그의 세레소 오사카 진출 후 리그와 청소년 대표팀 레벨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며 당시 박지성 선수가 직접 자신의 후계자로 꼽을 정도로 높은 잠재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두 선수의 외모가 닮기도 했고 키와 몸무게가 완전히 판박이었다는 점, 플레이 스타일도 여러모로 비슷하다는 점 때문에 박지성 선수를 닮은 김보경 선수에 대한 기대치는 당시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리고 그가 성인 대표팀에서도 점차 자리를 잡아가며 좋은 퍼포먼스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자 김보경 선수의 해외 진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쏟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보경은 2012년 7월 런던 올림픽을 앞두고 한화 약 32억 원의 잉글랜드 챔피언십 소속의 카디프시티로 이적하며 유럽 무대 진출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후에 대표팀이 런던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는데 김보경 선수가 크게 일조하자 그에 대한 기대치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그는 시즌 초반에 런던 올림픽의 여파로 카디프시티에 뒤늦게 합류하게 되면서 주전 경쟁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성실한 태도와 좋은 경기력으로 단숨에 주전 자리를 차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당시 측면 윙어, 공미, 중미, 심지어 레프트백으로 뛰기도 하며 팀의 약진에 일조했는데요. 따라서 김보경 선수는 카디프의 상징, 승리의 파랑새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후반기에 들어서는 8경기 연속 선발 출전, 무패를 이끌며 결과적으로 카디프시티의 프리미어리그 승격에 크게 기여하게 되죠. 그렇게 카디프시티가 프리미어리그 승격에 성공함에 따라 프리미어리그엔 스완지시티와 카디프시티, 웨일스를 연고로 하는 두 팀이 참가하게 되었고 김보경 선수는 퀸즈파크 레인저스에 입단한 윤석영에 이어 12번째 프리미어리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영국의 가디언지에선 카디프시티 내 잠재성을 갖춘 3명의 선수가 있다며 골키퍼 데이비드 마샬, 주장 마크 허드슨, 김보경을 주목해야 하는 선수로 꼽았습니다. 특히 김보경 선수에 대해서는 가장 주목할 만한 선수라고 느낀다라며 호평을 덧붙이기도 했죠. 자, 이후 카디프시티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생존하기 위해 대대적인 보강에 들어갔습니다. 클럽 레코드 금액을 경신하여 세비야로부터 게리 메델을 영입했고 토트넘의 유망주 수비수인 스티븐 코커, 공격수 오데민기와 덴마크 신성 코넬리우스를 영입하며 공수양면의 전력 보강에 힘썼는데요. 그렇게 맞이한 프리미어리그 무대에서의 첫 시즌 초반만 해도 김보경은 선발 기용되며 펄펄 날아다녔습니다. 리그 2라운드 맨시티와의 경기에선 경기 내내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여 팀이 동점골을 터뜨리는 데 도움을 주었고 결과적으로 카디프시티가 강호 맨시티를 잡아내는 데 1등 공신 역할을 하게 되죠. 이후에도 리그 12라운드 맨유와의 경기에선 교체 출전하여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데뷔골이자 극적인 동점 결승골을 기록하며 강한 임팩트를 남겼습니다. 그렇게 경기가 무승부로 끝나면서 카디프시티는 승점 1점을 가져갈 수 있었고 강등권의 풀럼과의 간격을 승점 3점 차로 유지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듯 김보경 선수는 계속해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쳐나가며 최근 흔들리던 주전 경쟁에 다시 청신호를 켤 수 있었습니다. 당시 김보경 선수는 정규리그 18경기 출전, 단순히 경기 수로만 보면 거의 주전으로 기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전반만 뛰고 교체되거나 후반전에 교체 출전하는 빈도가 생각보다 많았는데요. 이로 인해 언론에선 그동안 김보경 선수가 측면과 중앙 어디든 설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장점으로 작용했지만 현 시점에선 오히려 자기 포지션이 확실치 않다는 점, 애매하다는 점 때문에 포지션 경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웨일스 현지에선 김보경을 중앙에 완전히 고정적으로 배치하여 공격적으로 기용하고 조던 머치와 게리 메델이 뒤를 바치는 형태로 스쿼드를 꾸려야 카디프시티의 성적이 나아질 것이란 충고를 하기도 했는데요. 스트라이커 뒤에서 공간을 창출하고 공격 기회를 만들어내는 김보경 선수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겨울 이적 시장을 앞둔 시점부터 힘겨운 잔류 경쟁을 펼치던 카디프시티 구단의 분위기가 뒤숭숭해지는 사건들이 하나둘씩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탄 구단주의 선수단 개입이 심해지기 시작한 것이었는데요. 먼저 그는 맥케이 감독의 오른팔이면서 브레인이라고 불리던 스카우트 팀장을 내치고 축구계 경력이 전무한 자신의 아들 친구 23세 압실리아 모프를 후임자로 올렸습니다. 다행히 그가 취업 비자를 못 받아 이 업무를 하진 못했지만 이로 인해 카디프시티는 수석 스카우트 없이 겨울 이적 시장을 맞이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사실 구단주의 괴짜 같은 행보는 이외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시아 마케팅을 이유로 카디프시티의 전통적인 메인 컬러와 엠블럼을 변경하여 팬들로부터 원성을 자아내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의 가장 큰 문제는 맥케이 감독의 고유 권한인 전술과 선수 교체도 간섭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맥케이 감독은 구단주와의 알력 다툼 끝에 시즌 중 경질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맥케이 감독이 서포터스에게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서포터스는 구단주에게 많은 비난을 쏟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분위기 전환을 위해 노르웨이 무대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던 스타 플레이어 출신의 솔샤르를 새 감독으로 데려오게 되는데요. 이는 그의 명성이 기대 팀을 장악하고 분위기를 반전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솔샤르가 새 감독으로 부임하자 그의 부임이 김보경 선수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혹은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인지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쏟아졌습니다. 우선 솔샤르는 자신의 데뷔전인 FA컵 대회에서 김보경을 선발 출전시켰는데요. 이날 그는 공미로 출전했지만 측면으로 자주 옮겨가며 전술 운용의 핵심으로 활약했습니다. 그가 교체 아웃되자 팬들이 기립박수를 칠 정도였죠. 이 경기에서 카디프 시티는 뉴캐슬에게 역전승을 거두었고 김보경은 경기 최우수 선수에 선정되며 활약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솔샤르 체제에서 김보경의 입지는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었는데요. 그런데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윌프리드 자하가 임대에 오면서 주전 경쟁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다행히도 솔샤르는 김보경을 자신의 전술 구상 안에 포함시켜 공미 혹은 오른쪽에서 중앙으로 파고드는 인사이드 포워드로 기용하는 등 그에게 꾸준한 선발 출전 기회를 주었는데요. 그러나 당시 카디프 시티는 갑작스런 전술 변화로 인한 선수들의 혼란, 선수단 컨디션 난조 등 여러 악재들이 겹치며 무승 행진을 이어갔고 결과적으로 일찍이 강등이 확정되는 데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김보경 선수는 단 한 시즌 만에 프리미어리그에서의 도전을 마무리하게 되죠. 훗날 김보경 선수가 솔샤르 감독에 대해 평가하길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하는 전술적인 디테일이 아쉬웠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며 본인에겐 어려운 감독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듯 솔샤르의 아쉬운 역량으로 팀이 강등되었지만 한편에선 신인 감독인 그에게 너무 부족한 시간과 불안한 자리를 주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오히려 강등의 주범으로 선수단에 대한 지나친 간섭 그리고 수석 스카우터를 잘라 겨울 이적 시장을 망친 탄 구단주를 꼽았습니다. 자, 이후 챔피언십에서 뛰게 된 김보경 선수는 이 시기서부터 완전히 주전 경쟁에서 밀려나며 전반기에 리그단 2경기 출전에 그쳤습니다. 결국 2015년 1월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카디프시티와 3년 만에 결별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은사 맥케이가 이끌고 있던 위건과 반년간 단기 계약을 맺었습니다. 여담으로 당시 유망주 맥거이어가 같은 시기에 위건으로 임대해 오면서 그와 함께 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위건은 극도의 부진 속에서 3부 리그까지 떨어지는 데 이르렀고 그렇게 김보경 선수는 위건을 끝으로 유럽 생활을 청산한 뒤 일본 무대를 거쳐 한국으로 돌아와 현재까지 커리어를 보내고 있습니다. 훗날 김보경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카디프 입단 전까지는 유럽 선수들과 국가대항전이 아니면 상대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매주 각국의 대표 선수들, 최고 수준의 선수들과 경쟁하면서 많이 배우고 성장했다며 장점도 언급했는데요. 김두현 선수도 마찬가지로 프리미어리그에서 힘들었지만 얻는 것이 많았다고 이야기한 것을 보면 유럽 무대에 진출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